기대수 5기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 2019년도 이제 그 가을에 기대수 올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5, 6년 동안 그 좀 징그럽게 길게 가고 있는 이제 수학의 즐거움의 가장 대표 컨텐츠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올해 이제 2025년도에 이제 4기랑 이제 5기를 만들어서 올해는 5기까지 만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만들면 이제 그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 아마 이제 6기랑 7기를 열 생각이고 근데 그 제가 요새는 이제 나는 솔로를 안 보는데 바빠가지고 예전에 이제 나는 솔로 와이프랑 재밌게 볼 때 그 기스 올라가는 거 보면서 참 징하게도 우려먹는다가 있는데 기대수는 100기까지 우려먹을 생각이라 어떤 시점에선 이제 지수 증가를 좀 할 필요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제 만들면 장난이 아닌지라. 자, 그 7기까지 들어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그 지금 방금 디스코드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건데요. 그 디스코드에 본인들이 올려주신 것들을 제가 이제 그 정리를 좀 한 건데 좀 5기 멤버들이 좀 재밌어요. 그 이렇게까지 다양성이 떨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 공대인 상황. 의도한 거는 아니에요. 요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리고 그 어떤 전체적으로 일단 이제 기대수 이제 초반부 영상들 따라가시는 거 물론 약간 오류가 좀 섞여 있고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하더라도 일단 뭐 정서적으로 뭐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좀 도전할 수 있다 정도의 정서는 갖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뭐 다 이해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선이 일단 그 저희가 그 같이 이제 출발하는 이 팀의 어떤 성격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잘 해야 돼요. 이 팀이 되게 독특해요. 그 제가 사실 이제 그 두 분 리딩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설마 이 정도일까 싶었는데 그 일단 좀 특이한 게 전부 남자 다 이공계 95%가 좀 그런 좀 팀이 되었고 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좀 몇 가지 좀 그 명확한 점들부터 좀 얘기를 하면 기대수가 한번 시작이 되면 리더의 리딩을 따라가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유도를 전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리더가 이제 그래서 두 분입니다. 유성종 선생님과 박규민 선생님 두 분이 리더고요. 리더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그 줌 홀딩을 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 한 주 전에 시간이 공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채널 입장에서는 그 줌을 홀딩하는 그 유료 계정을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정을 기준으로 이제 홀딩을 하셔서 레코드를 하셔야 되고요. 의무입니다. 레코드를 하셔야 되고, 참석자들한테는 카메라 켜는 거를 권장하나 의무로 요구할 수는 없는 면이 있고요. 하지만 리더는 켜야 됩니다. 의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에서 만약에 이제 리딩을 하시는 분이 그 만약에 좀 번갈아 가면서 만약에 하게 되거나 아니면 각자 스케줄에 맞춰서 하게 되시면 그 이제 해당 이제 수술 계정을 이제 그 리딩 하시는 분이 그 이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성격은 그렇고요. 그리고 레코드는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편집을 하면 제가 합니다. 일단 그게 기본적인 룰입니다. 이 룰을 이때까지 그 한 2,0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렸던 것들 중에 어겼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리딩을 하는데 좀 애매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 이제 저 선에서 안 넘기고 본인 선에서 필터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안 좋게 헤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이 룰을 지키지 않으면 그 팀은 파합니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레코드를 보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 수준의 기본적인 드립니다. 그 이제 공부하시면서 얻어가시는 게 있지만 그 대신에 이 디스커션에 대한 그런 산물들은 수질 커뮤니티에 귀속됩니다. 이게 어떤 기본적인 어떤 법칙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좋습니다. 그 기대수의 어떤 그 기본적인 성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 저는 좀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공감대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기계과학사 출신이고요. 이제 순수 기계공학. 그래서 저는 이제 다전공을 하지 않았고요. 수학 공부, 지금 이제 기대수 1강에서 3강에 준하는 거 공부는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처음 했었어요.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제 생존형 과외를 했었는데, 대학교 가서 저는 독립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냥 상황이. 그래서 주말에는 이제 과외하고, 이제 이공계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좀 친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과외하고, 또 이제 그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뭐 성적 장학금인 뭐든 그런 거 좀 애 좀 썼고, 그러다가 제가 수학을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학원 강사도 좀 하고 그 뭐 과외도 많이 하고 이제 이과생들 1등급도 가르치고 그런 것도 좀 하고 해서 좀 기고만장했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아 뭐 수학까지 하면 되지 했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집합론 개론 그리고 이제 해석 집합론과 해석학 개론 이런 걸 들으면서 속된 개 털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컴팩트 셋 이런 것들 말하는 것들 들으면서 분명히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1년 동안 수업은 못 따라가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외워서 시험을 봤고요.
뭐 해수학개론이니 위상수학이니 그리고 다 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운이 좋으면 A가 나와요. 운이 좋으면. 그래서 근데 이제 스스로 알아요. 내가 이걸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근데 어쨌든 저는 여러 이유로 이제 그 자대로 당시 수학과 대학원에, 석사는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편미방 형식이나 어떤, 그러니까 수리물리 계통의 편미방 공부를 했었고요. 석사 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석사 2년 동안에 그 이제 당시에 이제 기대수에 준하는 해석 대수 위상 이런 것들을 코스학을 들으면서 이제 수학 기초들에 대한 공부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당시에 군대를 안 가고 진학을 했었던 경우였고 그 이제 박사까지 사실은 염두에 뒀다가 그 여러 이유로 경쟁력이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석사를 마치고 제가 이제 그 그냥 어플라이를 해서 제가 당시 그냥 운이 좋게 전문 연구원이 됐었어요. 전문 연구원이 돼서 회사 일은 뭘로 했냐면 제가 인베디드 엔지니어로 제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반도체 장비에 그 이제 보통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이제 구동하려면 C로 코딩을 보통 해야 되거든요. 메모리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기계과 때 수업 들었다라는 그냥 그걸로 거짓말하고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사실 다 까먹었었는데 이제 가서 이제 그 속된 말로 이제 그 그냥 개같이 구른 거죠. 개같이 구르면서 한 4년 정도 인베디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직장 이제 그 이제 회사 연구소 출근하면 그 이제 그 제품을 이제 그 이제 보는데 제가 이제 그 사실 이제 그냥 무늬만 이제 기계과 출신이지 그 볼트 조이고 이런 것도 감이 없어가지고 이제 시계 그 뭐라고 하지 이쪽으로 돌려야지 이게 이제 조여지는데 그런 거 하는 것 선배들이 딱 보더니 그때부터 갈고 시작하더라고요. 한 반년 정도. 근데 이제 한 반년 열심히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잘 어울리고 되게 좀 재밌는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어떤 하드웨어 그리고 어떤 뭐 전자공학 계통 그리고 인베디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 때문에 결국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기하 계통의 수학 박사를 진학을 했었지만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학사, 석사, 박사 다 매 과정에서 커리어를 바꿨어요. 매 과정에서 그 막 도전을 좋아하는 성품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냥 좀 그게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이제 그 기하 박사 하면서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제 처음으로 보통은 이제 박사하면 보통 커리어를 바꾸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데 저는 박사하고 나 이거 계속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수학 적으로 커리어를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수학자 커리어를 가는 가운데 지금 퀀텀 컴퓨팅이나 이런 거에 근래에는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 좀 그게 제 기본적인 이력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그래서 공학에 대해서 영 모르진 않아요.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공학이란 사실 개같이 부르는 거가 저는 공학이라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학에서는 두 가지 펀더멘탈 질문이 있어요. 이게 왜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하다 보면 뭐가 되는 게 공학이다. 저는 솔직하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이제 근래에 이제 양자 컴퓨팅 하면서 이 느낌 이게 왜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군 하면서 이렇게 근래에 이제 프로포절 내야 되는 것 때문에 한 24시간 중에 제가 자정에 깨서 한 20시간 일을 하면서 그 이번 방학 동안에 그치 이게 바로 일하는 맛이지 하고 그러고 있어요. 수면 깎여가는 그 느낌들을 오랜만에 경험하면서 사변이 길었는데 그래서 자 이제 기대수 5기 지금 멤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대부분 이쪽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서 얘기를 좀 잘해야 돼요. 이 골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 제가 몇 가지 좀 교통 정리들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 두 가지 라인이 같이 갈 거라고 솔직하게 생각들 하는데 그 아마 이제 그 어떤 주변 사람들이든 주변 이제 동생들이든 아니면 그 실제로 이제 어떤 그 현업 과외든 그 가르친 경험들이 아마도 있으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혹시 괜찮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할 말 많으신 여러 센스에서 할 말 많고 어떤 내 나름의 노하우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전공 수학이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것 같은 무언가. 분명히 나는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전공 수학이라고만 하면 뭔가가 좀 이상하고 뭔가 좀 찜찜한 제가 그게 대학교 4학년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과 1등급들 가르치가 어떤 그렇게 크게 준비 안 하고 모의고사들 그냥 이제 그렇게 크게 준비 안 하는 건데 풀어주는 게 그렇게 문제가 없었을 때 집합론과 세각계론 그리고 위상수학 이런 걸 봤을 때 그 당황했던 이게 내가 하는 수학이 분명히 아닌데 이게 아마 그 스테이지일 것이다 대부분이 약간 제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했을 것이고 상당히 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안 되는 것부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애를 써도 그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 수학들을 아무리 GPT를 잘 쓰셔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제가 좀 선부터 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왜 안 되냐면요. 그러려면 그럴 만한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과생들을 과외하는 것들은 그렇게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라고 확신해요. 어떤 10대 입시를 기준으로. 근데
전공 수학 기준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내가 빠르게 이거 딱 먹고 가면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솔직히 확신해요. 여러분들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구조상 불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지금 이 공부를 하시고자 하시는 게 약간 이런 거, 이 느낌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마다 지금 다 다르겠지만, 제가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런 거 비슷해요.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AI 계통에 뭔가 공부를 하려는데 논문 읽으니까 수식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확률 통계, 조건부 기대값 쓰이는 거 수식들을 막 전개를 하는데 뭐 대충 어떻게 GPT 써가지고 따라는 가겠는데 아 내가 이거 하라면 자신은 없고 이런 느낌? 그러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보통 통상적인 착각으로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 나 이거 지금 이거를 내가 못 따라가는 거는 대학원 확률론 코스석을 들을 때 이게 까끌까끌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가 완전히 잘못된 류의 오해인데요. 제가 이게 왜 오해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들을, 삼적인 얘기를 먼저 하냐면, 골을 제대로 설정 안 해놓으면 굉장히 엉뚱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한 가지 명확하는 게, 저는 이제 이 대화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어내고 싶냐면, 제가 이제 같이 코어를 했던 이제 아이오와 주립대 교수님 중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기계과 박사를 학위를 받으셨는데, 수학과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수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기획과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수학 논문들을 써가지고 그냥 수학 교수가 된 거예요. 물론 그쪽으로도 일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어떤 컨트롤 디어리나 그쪽으로 일을 하시는데 그냥 뭐 수학 교수인데 기획과 학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꼴을 기준으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적어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대수가 어떤 식으로 그거를 위해서 도움을 주었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사변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고 지금 이제 1기부터 4기에 대한 그 어떤 했던 얘기들 어떤 반복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괜찮으시죠? 혹시 제가 이제 그래서 좀 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할 건데, 혹시 그래도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 제가 계속 떠들게요. 자, 제가 한 가지 지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AI 쪽 이제 공부를 해야 돼서, 그래서 확률 통계를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마 여기서 벗어난 분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확률 통계를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원 확률론 수업을 들어보는데,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확률론을 공부하는데 보통 이제 수준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로 보통 이제 그 프리레quisite로 칙도론을 요구해요. 근데 칙도론을 하려니까 이게 시대스각이야. 그러니까 시대스각 개론을 또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시대스각이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조금 그래서 책 보고 하다가 어쩌지 하려고 애쓰다가 덮어. 그러면 일단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게 스텝 100 정도에 있는데 스텝 10도 실제로 어려우니까 아 이걸 속된 말로 이지랄 나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 반복. 이 패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완전히 오해인 게 기본적으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 사이에 제가 직문수 4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를 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지금 공학 계통의 분들은 그 저희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으로서도 중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풀어라. 2차 방정식 완전 제곱해서 풀어라. 여기 계신 분들 뭐 알지. 이 선은 전혀 제가 염려 안 하는 선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1차, 2차 방정식이 확률과 통계의 맥락에서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 평균이랑 분산이랑 상관이 깊잖아요. 혹시 대충 이 정도로 전달될까요? 어떤 1차라고 하면 평균이랑 관계가 깊고 2차라고 하면 분산이랑 관계가 깊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즈 되는 것도 어떤 확률적인 사항들도 많을 거고요. 대충 동의가 되시죠. 직관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걸 소위 이제 직문수 4기에서 프리캘큘러스 레벨에서 1차,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캘큘러스 1 레벨에서 직문수 4기에서 분산이랑 평균 구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불만을 토해요. 왜 나한테 확률을 가르치냐? 이거는 캘큘러스 1인데. 근데 저는 캘큘러스 1을 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정규 과정이거든요. 캘큘러스 1 커리큘럼에서. 그러니까 1차, 2차 방정식 어플리케이션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랑 이번 주에 뭘 해놨냐면 아마 이런 단어들을 이제 AI 쪽에서 들어보셨는지 어떤 외도, 뭐 스큐니스 이런 단어가 3차에 대한 거거든요. 3차 모멘트. 그래서 1차, 2차를 풀 수 있으면 사실 그걸 가지고 3차도 사실은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이제 직문서에 설계를 해서 3차 방정식 내가 어떻게 푸는 거냐면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결과적으로 돼요. 단순해요. 어떻게 인수분해를 찾냐 이 문제에 지나잖아요. 그게 단지 제도권 입시에서 보통 2차까지 배울 뿐이지 3차랑 4차까지는 결과적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4차는 좀 되게 길고요. 어렵진 않아요. 사실 좀 길고 좀 친숙하지 않을 때는 좀 그런 거고 3차는 그냥 틸키한 결과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이 라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대충 말 전달됐죠? 어떤 얘기하는지. 그러면 3차 모멘트까지 구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도로 확률 통계 문제를 주니까 사람들이 손도 못 대요.
그러면서 나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풀라는 거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배워야 되는 게 확률 통계예요, 방정식 인수분해예요. 그러니까 전혀 번지수가 다른, 혹시 말이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전혀 좀 그 실제로 필요한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이런 이슈들이 특히 공학 계통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정 다른 거를 하고 있다는. 그리고 또 이게 정서적인 점에서 이거는 그 스스로한테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제 이공계 저학년 과목으로 뭐 미적분학, 일반수 미적분학, 그리고 어떤 선형대수 이런 거 수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보통 그 기말고사 한 뭐 하루나 전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마 적당히 학점 A 받고 적당히 넘기시는 그런 어떤 그 잔머리나 얍삽함 정도는 장착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가정을 해요.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수는 좀 할만하지. 근데 전공 수학은 할만하지 않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무지한 거라고 보시면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과 논리잖아요. 수학에서 설득하는 방식, 수학은 사실 대가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수학은 아무리 대가가 이렇게 말을 해도 논리상 말이 되면 대가의 말은 깨져요. 아무리 이런 느낌인 것 같아라고 말해도 계산상 값이 지지가 안 되는 순간 수학은 깨져요. 자연과학으로서의 수학은 논리랑 계산이 깡패예요. 보통 이제 증명이 깡패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지만 사실은 계산도 깡패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논문으로서 뭔가를 주장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더가 아니라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이에요. 컴퓨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컴퓨테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는 미적분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뒤집어서 말한다면 전공수학이라고 배우는 것들이 미적분학과 사용대 수학으로 계산하는 대상이 아니라면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걸 계산해서 쓸 일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질문, 그러면 그거 왜 배우는데? 그러면 이런 이상한 말을 써요. 그뭐 순수작하는 사람들 시험 쓰잖아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오해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정서적 층은, 어떤 이제 층위는 기대수 내용 컨텐츠 자체는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미적분학과 선형대수 계산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산을 위한다라는 거가 텍스트북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 어떤 개념을 읽고 예시를 보고 풀 수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임의의 정의와 임의의 정리와 임의의 증명들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어떤 층위에서는, 경험하신 층위에서는 이게 뭔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그런 명제. 그리고 이거 뭐 갑자기 이런 생각 어떻게 해낸 거냐? 그게 이상한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이게 기대수에서 한 20번까지 갈 때 배우게 되는 것들로,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뭐 기대수 20번 영상? 아까 거 영상 참고로 영상도 기대수 시리즈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원 다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바쁘고 하면 영상 보지 마시고 그 디스코드에다 저한테 요청하세요. 이거 노트 달라. 그럼 제가 다 드려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기대수에서 제가 요구한, 물론 120원까지 영상 노트 다 있어요. 그런 거 드릴 생각은 없고요. 그 어떤 매주 단위나 그냥 어떤 쇼텀 단위에서는 제가 이제 적당히 다시 이제 편집해가지고 드리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저를 이용하시는 거는 괜찮은데, 기대수 한 20번 영상까지 가게 되면 뭐를 배우게 되냐면, 디터미넌트의 데피니션을 배우게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층위를 구분해 볼게요. 자, 정서적인 거. 그 2 곱하기 2 행렬의 행렬식이 어떤 이제 AD-BC인 거 다 오케이실 거고, 이걸 가지고 역행렬 관계 있는 거 다 설명할 만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시죠? 3x3 계산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다른 이제 그 뭐 물리 쪽 수업이었을 수도 있고, 그쵸? 어떻게 하는지 다 뭐 그 뭐 크레머 룰이니 무슨 뭐 라플라스 익스펜션이니 그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주 지저분하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대충 이제 4 곱하기 4부터는 뭐 할 수는 있겠지 이런 느낌이고, 만약에 이제 코딩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할 수도 있지, 프로젝트로 잡히면 뭐 어떻게든 하면 되지, 약간 그런 정도 느낌.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 가운데 이제 디터미넌트의 데피니션을 보면, 이거 알겠고, 이거 뭐 대충 이 정도 안다 치고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생뚱맞게 정의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거 정의를 보면, 일단 이 S서브는, 혹시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시나요? 이 노테이션 S서브 N이 지칭하는 거. 이거 뭔가요? 제가 직문수 2강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게 뭐냐면 대칭군이라는 개념이에요. 시미트릭 그룹이라는 특정 그룹이에요. 갈로아랑 아벨이 생각해냈었다. 그래서 대칭군에서 원소를 뽑아서, 이게 그 1부터 n까지 원소가 n개인 집합에서 그 이제 바이젝션을 뽑아가지고, 시그마 바이젝션인데, 그 이제 그 우치 아니면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짝치 아니면 플러스 1, 이제 홀치 아니면 마이너스 1 넣어서 이거 그 원소들이 이렇게 곱한다. 이거 보면 그 한번 정설 한번 잘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챗 GPT를 쓰시든 디스커션을 하시든 저 세팅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는 제 생각에 한 반나절, 한 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가 안 될 거냐면 내가 저 정의를 만들어내려면 못 만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늘에서 툭 떨어진 느낌을 받는 거죠. 이게 뭐요? 그러니까 그 좀 제가 지금 어떤 정서적인 지점 어떤 건드리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그래서 보시면 2 곱하기 2행렬 AD 마이너스 c 알겠음. 3 by 3 매트릭스 디터미넌트 알겠음. 그리고 그거를 이제 n by n으로 일반화한 수식을 보니까 그 수식에 대한 세팅을 뜯어보고 무슨 그 각각들의 블록들을 이제 맞추고 그건 좀 애를 쓰면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음. 그것도 애는 써야 되는 영역은 맞지만 문제는 내가 저 생각을 하라면 하겠느냐? 라고 하면 까마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지점은 아무리 미치광이 천재 수학자가 이런 개념들을 처음 뭐 오일러가 됐든 무슨 뭐 리만이 됐든 뭐 가우스가 됐든 이런 사람들이 처음 이 생각을 해냈을지언정 이미 인간한테 지금 인류한테 알려져 있는 것들은 그런 수법 같은 이런 생각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은 그 생각을 복구할 수 있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저런 거를 만들어냈는지를 내가 정말로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걸 이해라고 부를 수 있겠냐 이거예요.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 그냥 저 수식을 시험 보기 전날 모드로 외워서 어플라이하고 이것도 훌륭한 층위가 맞지만 내가 이거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가변해서 내 연구에서 쓰기 위한 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저런 수식에 누군가가 이르렀는지에 대한 거가 나한테 정말로 공감이 가야 되고 이해라는 단어보다는 제가 공감이라는 단어가 좀 적합한 층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게 아 이런 생각이었구나.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게 이 감각이 서야 그 다음에 지식은 까먹어도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혹시 이 층이가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 하는 건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공학으로 공부해온 스타일에서는 제가 지금 말한 게 전혀 안 될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안 된다고 확신하냐면 이게 전공 수학에서의 트레이닝의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요 훈련이.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에서 추상화에 대한 훈련인데 여기서 구체화도 필요하고 구체화에서 추상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자체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추상화 자체에 대한 트레이닝도 필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내가 선형대수를 알아야 돼? 그럼 선형대수의 가장 좋은 책이 뭐야? 프레드버그의 리니어 알제브라래. 그 책 떼자. 챕터별로 진도를 나가면 이 이해가 될 거야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수학을 잘하는 거는 뭐야? A급 수학을 떼는 거야. 센 수학에서 C단계까지 풀 수 있어야지 킬링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나는 수학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 이런 거랑 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는 한 번도 여러분들은 그 보통 그 여러분들이 이제 과외 선생 하시면 그런 말 하지 않나요? 뭐라고 말합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제자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때, 디터미넌트 어떻게 저런 식으로 만들어낸 것이야? 라고 할 때, 적어도 하나의 내 완성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거 제가 지금 내놓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챗 GPT를 다 뒤져서라도 그게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알려져 있는 것들임에도 뻔하게 알려져 있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훈련하는 디서플레인 자체가 포커스가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혹시 제가 디스클레이머를 좀 걸고 싶은 게 누구나 다 디터미넌트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당연히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코딩해가지고 쓰는 입장에서 그냥 저 수식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코딩하면 되는 문제 지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만약에 원하는 게 수학적 문해력의 칭의라면 제가 지금 말하는 지점은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지점에 대해서 만약에 그 디터미넌트가 뭔지 그 보통 이거는 수학자들끼리도 의견이 좀 갈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런 말들 하잖아요. 이제 리차드 파인만이 한 말로 그 내가 뭔가를 이해했다는 것은 언어 없이 초등학생한테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 저는 그쪽이기는 한데 그 조금 헤비한 수학들을 배운 분들이 그게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본 입장에서 그것도 공부를 덜 해서라고 저는 솔직하게는 생각해요. 뭐든지 제대로 알게 되면 언어 없이 설명할 수학적인 이런 헤비한 랭귀지 없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그 코어를 제대로 잡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다 구체화랑 추상화에 대한 이슈고 제가 기대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라고 믿는 것은 최종적인 아웃풋은 어떤 형태여야 되냐면 언어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번 주에는 이거 진도 나가고 이번 주에 저거 익숙해지고 이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이게 녹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 자체가. 안 그러면 사실은 쓸데없는 짓거리다. 이거 언어 쌓여서 뭐 하겠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대학교 때 코스로 가신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코스, 뭐, 요긴할 때가 있지만 사실 또 어떤 의미에서 또이또이한 면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게 되는 거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떤 거를 믿으시면 괜찮냐면 기대수 1기가 이제 시작된 게 아마 이게 2023년도인가 그럴 텐데 이 스터디가 지금까지 그 단 한 기수 물론 여러 우여곡절은 중간 과정들이 다 있어요. 우여곡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한 게 채워지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안 나가고 끝까지 매주 한 번씩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 만약에 뭐 한 달 정도면 그래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게 1년, 2년 지속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채워지는 게 혼자서 될 것 같으면 나가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하는 팀을 만들어서 그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진도를 얼마나 빨리 나가냐가 아니에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진도를 다 나가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한 거를 혼자 할 수 있는 거가 될 때까지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적어도 이게 장작불을 약간 비유로 할 때 혼자 있는 장작인 거는 결국 꺼져요. 그 열정도 이런 것도 다 식어낸다고. 근데 매주 한 번 이렇게 대화하는 창구가 있으면 그 불을 계속 지피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1년, 2년 가다 보면 내가 지금 힘들어했던 지점들이 그냥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거에 좀 가까운 그런 정서예요. 그래서 기대수에서 이게 특히나 이제 공학적으로 튀신 분들은 대충 사실 이게 익숙한 지식들도 많기 때문에 초반부는 더더군다나 그래서 막 나가면서 내가 잘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어야만 한다. 물론 이거는 제가 그렇게 나가는 걸 보면 제동을 중간에 걸어요. 그 어떤 적합한 방식으로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어떤 명확한 오더를 좀 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셋업을 해드리고 그쪽으로 이제 하는 쪽으로 제가 중앙화된 설계하냐.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린 거는 기대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단 그것보다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되면 전혀 서로가 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수학적 문해력이 목적이고요. 수학적 문해력에서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를 만드는 입장을 공감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의 소비자로서 적용하는 입장에서 내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걸 내가 잘 못하겠다는 센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알겠는데 그 선에서는 만족이 안 되는 분들이 이거 다 완전히 부셔버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생각으로 하는 게 수학 공부예요. 그래서 이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책을 골라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것 자체가 물론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들이 중간에 있지만 그거가 됨으로써 달성이 되는 거랑은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될까요? 그래서 뭐가 바뀌게 되냐면 이 공부들을 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것 이런 이상한 말들을 표현하게 돼요. 아 내가 사실은 미적분학을 아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사실 미분이 뭔지 모르더라. 내가 행렬을 아는 줄 아는데 내가 행렬이 뭔지 모르더라. 이런 굉장히 이상한 소리들을 그 수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남겨놓은 레코드를 보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어떤 변태라 가지고 그냥 내 무지함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에 대한 인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혹시 말이 전달이 될까요? 이게 기본적인 기대수라는 컨텐츠의 목적이고 이게 달성이 되면 당연히 중간 과정에서 나가셔도 돼요. 이 목적은 여러분들 수학적 문해력에서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어. 이 느낌을 갖는 게 목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기대수가 어떤 컨텐츠였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감사하게도 수준에 지금 다 계세요. 저는 기대수 공부를 했던 게 제가 2010년도에 제가 석사를 입학해서 2012년도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4년간 일을 했는데 제가 석사를 마친 시점에서 저는 소위 말해서 그냥 좀 이게 자랑이라기보다는 레퍼런스 성격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학부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저는 석사 때 수업 굉장히 많이 들었고 다 A로 졸업했고요. 그리고 저는 석사 때 대표로 졸업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박사들은 박사학위에서 총장들이 이거 해주잖아요. 근데 석사 한 명 해줄 때 저는 그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석사를 마친 시점에서 박사를 안 갔던 거는 제가 박사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퓨어 매스 쪽을 예측한 거예요. 박사하면 망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내가 지금 하나도 모르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열심히 한 결과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내가 이대로 박사를 해가지고는 내가 수학자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제가 결론을 내려서 저는 사실 도망을 간 거예요. 군대라는 그걸 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전문 연구원을 하면서 제가 당시에 그 이제 두 분, 수재에 다 계신 분들은 한 분이 지금 정인철 교수님이랑 다른 한 분이 장인철 교수님. 그랑 제가 이제 주말마다, 저는 이제 직장이 되게 바빴거든요. 인베디드 엔지니어로 살면서. 그래서 주말마다 이제 이 두 분이랑 각각 이제 따로 만나서 당시에 기대수에 준하는 공부를 했었는데 제 목적은 어차피 전문연이 3년이잖아요. 저 당시에 이제 3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실제로 3년보다 더 일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저 나가지 말라고 해가지고 여러 과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 목적은 수학 박사를 하겠다가 아니라 제가 그 석사 마친 시점에서 자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게 제가 알게 되게 이반도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자신 할 수가 없으니까
수학 박사를 할 수 있을지를 선택하는 입장이 되고 싶다가 제가 공부를 했던 모티베이션이었었고, 그래서 제가 당시에 했었던 게 기대수 1번부터 120번에 대한 게 제 머릿속에 안 외우고 다 있어야 된다가 제 기준이었어요. 이게 안 되면 수학 박사는 가면 안 된다. 근데 이 말이 이게 되면 수학 박사로서 잘 될 것이다가 아니고요. 이 정도도 안 되면 안 된다가 기준이었어요.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이게 수학하는 건 장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이 2014년도 정도에 만족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기대수 1번부터 120번을 안 외우고 다 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스테이지에 그거를 이루는 데 한 2년을 썼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되게 이상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퇴근하고 뭐 약간 저는 이제 회사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되게 이제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이제 들키는 거 좀 뭐하니까 보통 이제 주말에 이제 교회 간다고 뻥치고 이제 대전에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거 대화되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2년 동안 그 작업을 한 다음에 수학 박사를 한번 도전해 보자고 해서 제가 이제 그 2010년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저는 박사를 했었던 경우였는데, 그리고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했었던 거였냐면 이제 제가 있었던 학교는 그 종합시험 네 과목을 다 패스를 했어요. 박사 종합시험이라고 하면 박사과정분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요구했던 게 시대석학, 칙도론, 그리고 대수학, 대수적 위상수학, 그리고 복수해석학이었는데 보통 이제 그 미국 이제 인들 기준으로 해서 요거 패스하는데 2년을 써요. 그 코스석 다 듣고 코스석 들으면 이제 주간 과제가 있고 여름에 이제 시험이 나오면 그 주간 그 과제들을 보통 변형하는 쪽으로 해서 보통 교수님들이 그걸 내잖아요. 제가 이제 지도 교수님한테 얘기했던 거는 나는 이거 수업 하나도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패스하지 못하면 수학자로서 경쟁력이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수업을 하나도 안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공부 안 하고 다 붙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자가 되는 거는 전 중간에 꺾으려고 했어요. 단톡방에 보면 로고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고도 어려운 길이었어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 보는 거는 내 판단이 안 틀렸다는 거를 봐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100명 중에 95명은 이미 없어져 있기 때문이죠.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잘난 스펙들, 말할 것들 많은 사람들 아무도 안 남아 있어요. 이 길은 물론 이거 이 기준은 퓨어 매스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살아 있고 그 당시에 그 기대수 과정을 같이 했던 분들은 다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왜 살아 있느냐? 지식 자체도 지식 자체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기보다 이걸 만드는 입장을 공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거가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면 논문도 쓸 수 있고 그게 되게 그 선에서의 훈련들이 그 보통 애쓰지 않는 영역의 훈련들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아남은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그냥 단지 뭐는 있냐면 자기 객관화는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보는 면. 그래서 지금 이 그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수학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게 자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게 손해는 아니실 거라고 제가 솔직하게 확신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 기대수를 하면서 했던 생각이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물론 저도 옛날에 솔직히 과외도 많이 했었고 그 이제 뭐 돈도 많이 받는 것도 했었고 했지만 제가 이거 솔직히 제 돈으로 하려면 기대수 해주는 걸 한 명한테 해주는 걸 제가 솔직히 5천만 원이면 안 해줘요. 제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1억이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 가치가 아니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 제 입장에서는 아 이거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는 게 맞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라고 생각해서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돌아오는 어떤 돈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어떤 제공하고 있는 어떤 가치나 기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푼돈을 받고 있다고 확신해요. 여러 센스에서.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로 그 혹시나 나중에 저 같은 분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 어떤 수학이 뭔지 잘 몰라가지고 이런 저는 이제 그런 기회들 없는 가운데 여러 천운들 따라 결과적으로 이제 수학 공부를 해서 수학자가 된 케이스지만 이거를 좀 보편화하고 싶은 취지에서 저는 이제 이 기대수를 하기 위해서 수질 채널을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대수 100기까지 해먹는 게 이 수질 채널을 저한테는 운영하는 목적이고 끝나면 이제 나중에 뭐 이제 그 대한수학회에 넘기든 약간 그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제 어떤 개인의 돈벌이로서 단순히 생각하고 하고 있는 활동은 아니 모든 센스에서. 자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기대수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사면적인 여러 센스의 얘기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 공부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만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 공부가 된 시점에서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언어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 수학적인 거를 헤비하게 정말로 수학자 커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퓨어 매스를 제치한다? 어플라이는 좀 달라요. 퓨어 매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약간 이 느낌이면 좀 적절한데 혹시 다 옛날에 드래곤볼 보셨나요? 옛날에? 자, 이 느낌이 참 전달해 줬는데 드래곤볼에서 이게 나중에 그 파워 그 인플레가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 프리저 때만 해도 프리저가 킹왕짱이었는데 어느 순간 지구에 무슨 뭐 기만 모아도 다 지구 폭발할 것 같은 인간들만 다 모여 있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셀전을 볼 때 셀전에서 그 이제 그 셀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완전체 셀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거기서 손오공, 손오반 부자가 들어가는 에피소드랑 그 트랭크스 베지터 부부가 아니, 부자가 들어가는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트랭크스랑 그 베지터 부자는 들어가서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통상적인 의미에서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파워업을 해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 파업을 하는데 그게 느려서 셀한테 안 먹혀요. 그게 단순히. 그리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트랭크스가 죽어요. 예, 죽었다가 이제 결국 드래곤으로 살아나고 막 하지만 어쨌든 그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반면에 손오공이랑 손오반은 어떤 훈련을 하냐면 그 오히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초사이언도 이미 돼 있고 그런데 거기서 파워업을 훈련한 게 아니라 흥분감을 가라앉혀요. 되게 묘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나왔을 때 보통은 이제 슈퍼사이언, 그러니까 초사이언으로 바뀌면 그 나름의 그 어떤 그 전사로서의 흥분감이 쌓여 있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이들이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나온 시점에서는 분명히 초사이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흥분감을 없애는 굉장히 이상한 스테이지에 대한 훈련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훈련을 안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셀을 이겨요. 그리고 그것도 하는 것도 이거.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기대수에서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라고 하는 걸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수학 공부라고 하는 게 어려운 수학을 접해서 어떤 자극을 해서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흥분이 일어나 버리면 이게 어떤 게 문제가 돼 버리냐면 수학을 공부한다는 게 스트레스가 돼요. 내가 가뜩이나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것들이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그래서 내가 먹고 살려면 해야지. 물론 먹고 살려면 이거 잘하면 돈 되는 거 맞아요. 그거 맞는데 내가 이게 정말로 좋아서 하는 짓거리냐라고 하면 그거랑 이제 약간 바늘 찌르는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할 수가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흥분 상태에서는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짓거리도 좋아야 할 수 있는 짓거리인 거죠. 그러려면 흥분이 어떻게 하면 낮아지는 센스가 되냐면 오히려 내가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들을 봤어요. 그러면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외워서 하면 내가 사실 더 잘할 수 있는데 안 외우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아웃풋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도 안 외우고 내 방식으로 노트를 다 복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돼요. 정확하게는 저는 기대수만 된다는 뜻도 아니에요. 저는 수학 공부를 애시당초 그렇게 하는 거를 제 이해의 선으로 잡고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 안 외우는 선이 저는 오히려 너무 훈련이라는 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령 이제 근래 제가 크레딧 카드를 데뷔 카드로 바꿨는데 제가 네 자리 비밀번호를 제가 못 외워가지고 제가 이 외우는 게 이게 너무 젬병으로 바뀌어 있어가지고 이제 막 패턴 외우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뭐 1 더하기 2는 4 더하기 5니까 이거 숫자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이게 되는 거는 안 외우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수 때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그거를 테스트 해봐야 돼요. 서로한테. 그래서 설명을 해보는 장이고 그러면 이 기대수의 멤버들은 어떤 식으로 기여하냐면 내가 하는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이 전달이 될까요? 보통 여러분들 네이버에 대해서는 이 얘기하면 다 미친놈 취급할 거란 말이에요. 수학 얘기하고 있으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면 그 이제 공통인 토픽이 있고 공통인 이제 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거를 백지에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뭐가 제일 어렵냐면 지금 제가 이때까지 드린 거 다 어떻게 보면 개소리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셔도 되고요. 제가 제 어떤 사연적인 예를 드린 건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수질 스터디가 다 기본적으로 익스포넨셜 디케이를 하거든요. 레코드를 보시면 처음에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한 네다섯 명 남아있어요. 사실 네다섯 명 남은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저도 여기서 어떤 네다섯 명이 남을지 몰라요. 뭐 리더도 바뀔 수도 있어요. 맥락에 따라서는. 뭐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가장 어렵냐면요. 수학 공부할 때 내가 모른다는 표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자존심 빼면 시체 아니세요?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기대수 오기에서 제가 분명히 기대수 1강부터 3강까지 풀어가지고 올리라고 했는데 안 모르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적신호예요. 왜냐? 내가 자신이 없는 거에 대해서 내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기대수에서 드러내야 되는 거는 내가 자신이 없는 것만 드러내야 돼요. 공부를 잘하고 멋진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걸 이해를 못하는지를 드러내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거기서 이해를 하나씩 해나가면서 문해력이 올라가는 수순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약간 이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나 그냥 혼자 공부하면 되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립감이에요. 고립감 가운데 잘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어요. 독학을 하더라도 고립이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통의 창구를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로 소통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드러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이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무지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만 무지하게 저 이렇게 말하는 제가 뭐 알아서 말하겠어요? 저도 몰라요. 근데 뭐는 있는 거냐면 계속 나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저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저는 거의 일주일에 매일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다 알아서 하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모르고 근데 이렇게 말을 명확하게 하는 층에서 어떤 것들이 이해가 되면 그만큼 또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게 나중에 시간이 쌓여서 어떤 게 될 뿐이에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학 공부는 굉장히 보편적인 거라고 믿는데 이때까지 적어도 10대 때 여러분들이 입시에서 경쟁의 어떤 정서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봐요. 내용을 보고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잘 모르는지에 대한 불편함을 잘 표현을 하면 그거를 서로가 잘 받아줘서 거기서 상대방의 관점들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번 주엔 이런 거 좀 알았네. 아, 이거 괜찮았다. 이번 주 좀 힘들었는데 이런 거 좀 알아가니까 이거 괜찮아. 이런 관점도 있구나. 근데 그게 정신 차리고 보면 어느 순간 나 이런 상당히 알게 되었네. 이 느낌이 보통 이해를 하는 방식이 되어져요. 이 느낌 혹시 이해가 갈까요? 그래서 진도가 얼마나 나가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핵심은 노트를 볼 때 그리고 레퍼런스 볼 때 레퍼런스 어떤 걸로 설정은 없어요. 내가 어떤지를 나눌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나도 못난 놈이고 쟤도 못난 놈이고의 방식이어야지만 길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근데 내가 먼저 그러면 너부터 카드를 꺼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자가 사실은 내가 못난 놈이다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승패라고 보시면 사실 맞아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아시든지 간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해관계상 아무 상관이 없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 돈이 오가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깎이는 것 같은 느낌은 내 느낌이지 여러분 주변에서는 사실 관심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신경 쓰는 건 결과물만 신경 쓸 거예요. 이 과정을, 그러니까 핵심,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겪음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얻냐예요. 그리고 어떤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는 적어도 제가 지금 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수학 공부를 한다는 걸 아마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개념들일 거예요. 같이 모여서 어떤 것들을 보고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을 오히려 드릴링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씩 알아간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마 되게 생소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기대수 이때까지 올라가 있는 레코드를 보세요. 어떤 식으로 기대수가 흘러가 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수가 마친 다음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디스코드 레코드를 보세요. 또 다 어떤 얘기예요?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 속된 말로 잘난 척하는 분들이 있고 골목대장 노릇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 깨져요. 왜냐하면 수학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수학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겸손해지면 또 거기서 또 알아가고 내가 또, 나 할 만하네. 그 선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대수가 기본적으로 길게 가는 거예요. 당연히 제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선도 아니고, 이게 맞는 라인이기 때문에 길게 갈 뿐이에요. 각자 이제. 왜냐면 내가 이걸 놔버리면 이걸 다시, 이런 거죠. 기대수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기나 3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거 스터디 한번 놔버리면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는 거가 오래 걸린다는 걸 이제 피부로 알기 때문에 이 스터디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찾고 이런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오래 가는 라인이 되어져요. 자, 이게 제가 이제 이 기대수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포인트이고, 아직은 제가 여기 지금 5기에 조인하신 분 중에서 어떤 분이 길게 가실 분인지는 제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그냥 나를 드러내는 거에 대한 문제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드러내야 되는 약간 그런 약간 성격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짜는 이제 없기 때문에 얻는 건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제가 좀 굉장히 오늘 결과적으로 사변적인 얘기들을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좀 많이 하는 그래서 저도 좀 공학 쪽 배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센스에서 수학들을 잘한다고 하시는지 그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고 본인들의 역량이 안 돼. 그게 아니라 근데 이거에 어떤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에서는 오히려 맞춰야 원하는 게 달성이 된다.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어떤 지식을 빠르게 흡수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제 필요한 얘기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만 하시면 되냐면 매주 시간을 정해서 최대한 뭐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공부하시고 끊으시면 돼요. 진도를 뭐를 다 나간다를 타겟으로 어떻게 하시는 이런 것들은 리딩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정하시면 돼요. 그냥 참석자들 니들을 보시고. 근데 너무 그게 무거운 선이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이제 기대수 4기의 경우는 한 3시간씩 하니까 사람들이 좀 처음에 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건 좀 힘들고 이제 근데 처음에 서로 발표 준비안을 많이 해놓으면 사실 3시간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 선을 조율해서 그냥 어떤 느낌이 제일 좋냐면 내가 그냥 매주 그냥 바빴는데 그냥 한번 수학 좀 한번 신경 쓰고 치우고 까먹고 근데 그게 스트레스가 그렇게 아니었고 다시 수학 하다가 그래도 이건 있으니까 좀 괜찮다 이 느낌으로 가다 보면 정신 차리고 보면 많은 게 되어 있는 그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제가 어차피 피드백을 드려요. 중간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마이크로 매니지 한다는 거가 아니라 거기서 되게 그래도 문제가 있거나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체적인 거를 좀 보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 제가 맥락들마다 필요하면 조인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거나 좀 분명히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하거든요. 그런 선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본적인 이제 기대수의 어떤 방향이고 시간은 어느 정도 잡냐면 기대수 공부는 실제로 제가 잡는 기간은 120번까지 영상을 나간 거 기준으로 노트 하나당 하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2년 정도를 잡으면 한 80%거든요. 대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진도를 다 나가야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정도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보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 있냐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지금 어떤 분들 입장에서 내가 지금 수학을 잘 몰라서 수학적인 지식이 채워지면 내가 원하는 게 달성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을 모르는데 아는 상태가 돼 있어요.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읽는 그 문해력이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얻는데 걸리는 미니멈 기간이 2년.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전문적인 수학자로 가시는 분들한테 도전드릴 것은 저는 박사하기 전에 이 노트들 디테일들 다 구사하는 선에서 문제가 없는 선까지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박사 4년제 때 거를 만들면서 준비 없이 만들었던 게 기대수 컨텐츠예요. 그래서 만약에 순수학 쪽을 하실 분들은 그걸 제가 레퍼런스 삼아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어쨌든 객관적인 선이라는 거가 있기는 해요. 자, 일단 제가 그 크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려야 되는 어떤 큰 방향이나 어떤 이제 성격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를 드러내기가 이게 너무너무 힘든 스텝이거든요. 이게 한 번에 되지도 않아요. 그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여러 그 과정이 있고 사실은 이게 그 여러분들한테 이거 요구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이게 죄송하긴 한데 그 사실 내 어떤 약점을 부족한 것 같은 걸 드러내려고 하면 사실 나랑 좀 관계가 쌓여야지 할 수 있는 거가 맞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 센스에서요. 그 사실 세월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 부분만큼이 실질적으로 지금 구조상 힘든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는 이제 있냐면 어쨌든 수준이 지금 한 5, 6년 정도 된 커뮤니티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다시피 저를 포함해서 다 실명으로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하고 있는 활동들이고 다 로고가 남아있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였으면 진작에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을 텐데 수줄은 이때까지 뭐 제 누군가 제 성격을 뒷담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적어도 부당이득을 취했다거나 여러 적어도 이게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이 어떤 도움이 되는 거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단언컨대 한 번도 비판을 받아온 적은 없다고 확신해요. 그 정말로 그 각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하는 말도 그 사람의 잘 되는 것만 기준으로 그게 될 것 같으면 뭐 다 바꿀 수 있어요. 그 어떤 심지어는 컨텐츠 자체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컨텐츠 자체가 지금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굴러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본인들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진행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느 선에서 책임을 지냐면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만약에 어떤 분들 입장에서 커리어적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논문 같이 쓰는 선들을 포함해서 제가 해드려요. 재선에서 필요한 건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분들이 분명히 계시냐면 지금 저한테 박사과정을 오시려고 저랑 같이 논문을 쓰고 계신 분이 있고요. 내년에 이제 내년 가을 이제 타겟으로 그리고 저한테 포닥을 오시려고 하시는 분도 지금 수준에 계세요. 저는 지금 이런 것들 다 드러내는 게 다 기본적으로 이제 실명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다 나중에 그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올 얘기들이고 그렇게 먼 미래 얘기들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기 분들은 지금 공학 계통의 분들이시니까 한 1, 2년 정도 공부하시는 선에서 만약에 나중에 커리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시면 뭐 제 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시면 어떤 것들 당연히 도와드릴 생각이 있어요. 도와드리는 표현이 좀 뭐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책임은 제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큰 얘기는 다 드렸고,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시간은 금이니까 빨리 하시죠. 그럼 제가 조그마한 코멘트 좀 드리면은, 일단 말씀하신 거 정말 잘 들었고요. 한 시간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엄청 공감 많이 하면서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제가 기대수에서 기대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셔가지고, 앞으로 좀 어떻게 즐겁게 좀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기대감도 같이 그러니까 기대감 좀 공유된 그런, 오리엔테이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조금씩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고, 좋은 경험과 재밌는 얘기 좀 많이 나누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수질 커뮤니티에 조인한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뭔가 이런 디스코드 세션에서 이제 뭔가 그룹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을 조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태까지 계속 뭐 기대서도 몇 번 보고 했는데 중간에 계속 뭔가 열정이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뭔가 현실적인 일이 이제 닥쳤을 때 뭔가 한번 중간에 딱 멈추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저 자신에게 좀, 음,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계속 뭔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자 이번에 조인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부분 너무 공감되는 부분도 너무 많았고, 또 문해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너무나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기대수 지금 뭐 집합론도 그렇고, 앞에를 보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왜 이런 세팅으로 계속 이렇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쌓아 나가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정의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배경 같은 것들도 좀 같이 디스커션 해보고,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럼에도 기대수 컨텐츠의 꼴에 대해서는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아시는 지식적으로 들어보신 그 선에서 얼마나 내가 이걸 소화하는지랑은 전혀 별개로 그러니까 전공수학에서는 3대장이 있거든요. 혹시 이 3대장 과목 이름들을 아시나요? 수학의 3대장. 뭐죠? 해석학 해석학이랑 해석학. 선형대 수학이랑 위상수학. 네. 네, 해대위라고 부르죠.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이게 3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정서적인 입장 건드려 볼게요. 들어본 얘기지 공감이 가진 않죠. 왜 그 수학 전공하는 친구들만 그렇게 얘기해. 수학 3대장은 뭐 짤 이런 거 돌아가는 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석 대수 위상이고 뭐 그거 나머지는 응용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제 특히나 문과와 이과를 가르는 수학에서의 차이점은 미적분학이었는데 상학함수의 미적분학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뭐좀 생뚱맞단 말이죠. 그래서 기대수의 목적은 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추상화하면 해석대수 위상이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요. 이 모든 거는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에 불과하다. 근데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의미 있게 이해하면 해석대수 위상의 세계관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이게 기대수 전체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이해가 가면 이제 어떤 거에서 되게 자유로워지게 되냐면요. 이거는 제가 늘 경험하는 것들이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들로 어떤 의미의 수학적인 대상들을 내가 그 지식을 이전에 본 적이 있거나 익숙하게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내가 아는 일변수 미적분학과 행렬 노름으로 보이는 왜냐하면 이 추상화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어떤 선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알고 있는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기대수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지식을 익숙하게 만드는 점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중에서 여기서 이걸 하는데 제일 어려운 수순이 뭐냐 결국에는 수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어떤 재능이 꾸준함이거든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히나 이제 강조하는 거는 꾸준하게 내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어려운 수순이에요. 이거에서 다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머리의 좋고 나쁨이나 IQ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내면의 사연 문제예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다 처음에는 의욕 있게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내가 수학을 얼마만큼 공부할 거냐 이 문제. 내면에 나한테 어떤 사연이 있느냐에 대한 그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결정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지금 수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할 만해요. 저는 투자하시길 권해요. 그 보통 이제 코인이나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만 그 이 어떤 그 변동성이 큰 시대에 수학적 문해력은 얻으면 그 확실히 어떤 차별되어지는 지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해보시면 그 손해보지 않으실 거라고 솔직하게는 확신해요. 그리고 그냥 하다못해 되게 그냥 치사하게 생각을 해도 이거 잘 배우셔가지고 과외라도 하실 수도 있는 거기도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네. 혹시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실 것도 있으시면 되고요. 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수질 커뮤니티 알게 된 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뭐 스터디도 여러 번 해봤었는데, 좀 더, 이게 스터디를 좀 그동안은 좀 엄청 지속적으로 잘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사실 기대수를 하면서 좀 뭐 고민이나 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냥 제가 좀더 본질적으로 재밌어 하는 거가 이제 수학을 좀 보고 이렇게 공부하고 제가 하는 분야에 어플라이 하는 게 일단 주요 목적인 것 같고 그거를 좀 진짜 교수님 그 말씀해 주셨듯이 좀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이랑 동기가 있으면은 좀 오래오래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조인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을 실제로 하고 있음에도 제가 뭐 수학이나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있고 뭔가 좀 미적분학이나 선형대수도 제가 학부 때 뭔가 상상했던 뭔가 해왔었던 거랑 좀 그러니까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원인을 좀 보니까 제가 뭔가 실제로 뭔가 구체적으로 계산 같은 거나 이런 걸 많이 해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아는 척 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그런 거를 파하고 좀 더 스스로 알 수 있는, 알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저는 조인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제가 강조를 계속 아시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싶은 게 이제 사실 다 바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바쁘다는 게 꼭 일정이 꼭 있어서 바쁜 때도 있지만 에너지가 좀 후달릴 때도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좀 약간 쉬고 싶을 때도 솔직히 있고 약간 여러 센스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특히나 어떤 내가 준비가 잘 되면 또 가서 뭐 하고 싶은데 사실 준비도 좀 잘 안 됐고 약간 그래서 뭐 또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일 때 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짜 뻔뻔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서 준비를 많이 해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빴고 그냥 내 일상도 정신도 없었고 그냥 좀 엉망인데 그냥 가서 하는 말 듣고 그냥 막 지르고 근데 뭐 하나 얻어 걸리고 괜찮았다. 이게 구조가 잡히면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나중에 쌓여가지고 1, 2년 정도 지난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힘들이 들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특히 리더분들께도 약간 부탁드리는 걸로 두 가지 수순이 제일 중요한데요. 힘이 빠져야 돼요. 이 소금물 약간 절여져 있는 상태에서 약간 보통 다 긴장 상태, 흥분 상태예요. 이 수학을 공부한다고. 근데 그게 물이 좀 내려가야 돼서 혹시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정모를 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술 한잔 하면서 서로 좀 알고 이런 인간이구나 이거 좀 파악이 되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편해져야 돼요. 조금 그러니까 편해져서 저 유튜브 할 때마다 제 고양이 두 마리가 화장실 옆에 있는 게 싸거든요. 냄새 나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편해져야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편해진 다음에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 잘하는 사람이 골목대장 노릇 하는 걸로 흘러가면 사실 그냥 이제 필패고요. 제일 이제 공부 안 한 분이 나 솔직히 이렇다. 그래서 제가 근래 이제 다른 스터디에서 수준에서 가르친다는 표현이 뭐하긴 한데 제가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협지가 광마획이라는 제가 무협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주인공한테 이제 배우는 건데 이런 느낌이 좋거든요. 공부를 해왔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기대서 1강부터 3강까지 공부해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왜 안 해오셨어요? 하면 거기서 어떻게 나가냐? 그것이 나다. 뻔뻔하게. 그리고 뻔뻔하게 하는 가운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주도권을 쥐는 방식으로 공부가 무지하게 더뎌지고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이 뻔뻔함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냉정하게는 서로의 돈이 오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그리고 이 방식으로 진도가 느려지는 게 사실 느려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보게 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는 층계가 된다. 그래서 뻔뻔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시면 스터디가 살아나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좀 실제로 스터디를 만들 때 운적인 영역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기수도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보통 스터디가 중간에 파해지는 거는 아무도 그렇게 뻔뻔하지 않을 때 파해져요. 전달해 주면 될까요? 이게 어려워요.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예, 예,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저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이고요. 사실은 수학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텍스트 읽고 텍스트 분석하는 사람인데, 한 3년 전부터 수학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시티, 복잡계 이론이라고 해서 그런 걸 해보고 싶은 욕망은 있었는데, 그거 외에 그냥 좀 수학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게 지난 3년 동안 친구들하고 모여서 선형대사하고 미적분하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계산에 익숙해진 거죠. 그 깊은 내용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갈증 같은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부분을 좀 채워보고 또 이제 같이 하면 좋으니까 혼자서는 이게 못한다는 걸 절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뻔뻔하게 오래 남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른 분들 한번 쭉 다 듣고 오늘 마무리하면 부탁합니다. 저도 혹시 좀 이번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 what과 how로 나누는 이 기대수의 할 컨텐츠를 그래서 how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제가 어떤 스탠스로 임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뭐부터 하는지를 여기서 물어봐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왓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리더분들 입장에서 그 다음 주에 뭘 할지에 대한 그 노트 레퍼런스에 대한 적어도 공지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거 본다. 그리고 어떤 분들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노트 올려달라고 하면 제가 다 올려드립니다. 영상을 보는 거를 저는 공부로 디파인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만든지를 중간 맥락대로 보실 테니까. 그리고 리플들 달려있으니까 참고치는 되게 약간 그런 건 있겠죠. 그,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노트를 이제 보시면 제가 원하는 건 이제 뭐냐면 그게 자극이 들어간 거거든요. 뭔가 본 게 있잖아요. 그러면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 수학에 대한 반응이 딱 저희 10대 때 그 모범생 이제 보통 질문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게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서에서 그 주파수가 맞으면 내가 아는 스테이지가 돼서 적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되면 내가 그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결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떤 거냐면 봤는데 뭐요? 좀 약간 구수하게는 좀 솔직히 좀 욕도 좀 섞어가지고 아이 뭐요? 약간 이런 거를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된다. 맞는 사람에 대한 욕을 포함해서. 진짜로.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 스터디에 만나가지고는 그 내 불편함을 일단은 얘기를 하면서 공감이 서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진짜로 게을러가지고 봐야 되는 거를 못 본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게을러가지고 봤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내가 태만해서 못 본 건지 아니면 사실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데 이거 이렇게 진솔해지는 것도 좀 걸려요. 관계가 좀 쌓여야 되고 또 이제 그 문화가 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되면 제가 지금 가령 이제 근래에는 이제 지금 기대수 1, 2, 3기 그러니까 기대수 기수는 지금 괜찮아요. 다 이제 그런 분위기들은 이 괜찮은 편인데 가령 이제 지금 직문수 이쪽 지금 보시면 이거 뭐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제가 원하는 거 오히려 좀 그런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이 모든 걸 이해하는 멋진 나 이거 말고요. 그거 보고 약간 분개하고 짜증내고 솔직한 감상들을 드러내고 진도를 질질 끌게 만드는 그 나. 물론 그 과정에서 챗GPT 당연히 다 쓰셔도 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근데 아웃풋은 어떤 게 되면 되냐면 어떤 느낌이 들냐면 이 사람이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겠어가 훤히 비쳐야 되고요. 내 마음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 똑같이란 센스가 그 논리들과 명제들을 내가 만들려면 내가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선이 되는 거에서 대화를 하다가 그냥 그 주간에 그냥 각 사람들 니즈에 맞게 하다 보면 흘러가고요. 제가 이것도 좀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게 그러다 보면 이 스터디 색깔이 좀 서거든요. 사람들에 디펜드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맞는 사람들이 서서 꾸준히 길게 가게 돼요.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초반부에 리더분들 입장에 조금 인내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내 방식대로 끌고 가고 싶은 이 방향이 있는데 막상 이제 참사들 보면 좀 그런 색깔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어떤 결국 리더들의 입김대로 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간다. 근데 그 중간 과정들이 조율을 좀 잘해달라. 약간 그런 건 좀 있어요. 좀 왓에 대해서 좀 답이 됐나요? 그 로그만 좀 말씀드리면 기대수 2기는 노트 하나를 한 10주 정도 보더라고요. 그래서 2기 그 이제 올라가 있는 걸 로그들 보시면 타이틀이 안 바뀌어요. 한 10주. 행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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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렬식. 참 대단들해요. 그것도 다른 의미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4기의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막 진도가 막 나가더라고요. 리더분이 너무 열정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 말고 다변수 미적분학 이거 계산부터 하라니까 너무 재밌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언어가 막 쌓였는데, 당시 스터디 그 분위기가. 근데 이거 막상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미적분학 계산하니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혈도가 뚫리는 그런 맥락도 있을 수가 있고, 3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3기 쪽은 그 추상대수 쪽을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추상대수가 미적분으로는 안 보이는 스테이지, 이것도 좀 스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미적분으로 추상대수가 보이도록 하는 거를 훈련을 시키는 거에서 지금 진도가 한 2개월 정도 멈춰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보면 뭐 메이어 비토리스 뭐 시리즈가 지금 7, 8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게, 그래서 그 추상대수가 이게 왜 다변수 미적분학 얘기지? 라는 거를 지금 참사에 공감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서 어떤 만약에 궁금하시면 단톡방이든 그런 데서 물어보셔도 돼요. 이거 실제로 스터디가 어떤 식으로 흘러왔냐. 그건 제가 이제 그 다 보고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리더를 한 번 자른 적이 있어요. 1기의 경우인데요. 언제 제가 잘랐냐면 1년 동안 진도가 전혀 진행이 안 됐을 때 제가 리더를 잘랐어요. 저 어지간하면 기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네거티브 이밸류에이션으로서가 아니라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공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1년 정도 기다렸으면 저는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제가 리더를 바꾸고 약간 스터디 분위기를 제가 좀 적극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기다릴 때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2년 정도 스터디가 진행이 됐다가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1년 정도 진도가 전혀 실제로 안 나가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국 리더가 저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서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고 SOS 요청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의욕을 잃은 상태여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경우는 있다. 근데 제가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다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건 오케이지만 어쨌거나 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통정리 할 것들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한다. 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건 진짜 그때그때 다르고 제가 좀 약간 기대하는 기대치는 약간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어쨌든 머저리티가 지금 엔지니어링 백그라운드여가지고 좀 처음에 당황하는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제가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에 실제로 신경을 쓸 것 같냐면 5기의 경우에는 이게 내가 보통 다 진도 나가고 싶은 게 어쨌든 실질적으로 있을 거예요. 일단 내가 지금 이 고급 지식도 빨리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느낌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가 정말로 피부로 공감이 가면 되게 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이제 그 선이 되는 거를 되게 애쓸 거여서 아마도 10중 8구 어떤 시점에서는 제가 이거 다변수 미적분학이나 서형대에서 그거 계산들 해보시라. 라고 아마 말하게 될 거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좀 두고 봐야 돼. 그래서 왓은 저도 몰라요. 저도 레코드를 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어떤 그 아젠다를 가지고 저도 어떤 제안을 해서 리더분들의 어떤 결정을 따라가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매주 그냥 진도가 나가지면서 자극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솔직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뻔뻔하고 어떤 그냥 내 솔직한 얘기들을 꺼내는 그게 실제로 필요하다. 어떤 모든 걸 잘 이해하고 있는 내가 필요한 게 이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솔직히. 그런 골목대장 노릇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들 제가 보통 뭐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어쨌든 머신러닝 쪽을 하는데 거기에서 왜라는 질문을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 나왔다. 이걸 적용했더니 잘 된다. 하면은 왜 잘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그러면 다음 주까지 빨리 적용해 하면 밤새서 이제 코딩해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 이제 회사 분들이 너무 공학적으로만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좀 힘들어가지고 여기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잘 마음껏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조인을 했고요. 어, 좀 뻔뻔해지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잘 부탁드립니다. 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들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어떤 특히나 이제 그
세대 차이라는 게 좀 있어요. 제가 이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말들이 맞긴 한데, 그래서 이제 그 시니어 세대들, 한 50대 교수 세대에서의 어떤 수학에 대한 어떤 공감대랑 40대에 대한 공감대랑 30대 정도만 돼도 이게 그 시대가 바뀌는 어떤 변화의 폭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이게 되게 수준이 되게 독특한 커뮤니티의 성격을 갖는 게 일단은 전문가들이 많아요. 교수님들 꽤 계시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소위 이제 뭐 아이비리그니 탑스쿨이니 하는 데서 이제 박사 받으신 분들도 조용히 계신 분들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계신 거냐면 이런 문화적인 거에 영향이 되게 크다고 봐요. 어떤 그 사실 스터디 레코드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는 트래킹하면서 그런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냥 아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 스터디 하는구나, 아, 이런 분위기 나도 느낄 수 있고, 그냥 이 문화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사실 찾기가 어려운 독특한 면이 있으니까 그냥 그 계시는 거 면들도 많은 하고 잘 보고 있고, 그 자 여기서 좀 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물론 회사 일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잘해야죠.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거 맞죠. 근데 그 이 지금 어떤 내가 잘 모르는 거를 드러내서 수학적 문해력을 올려서 내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제반의 것들이 과연 이게 훌륭한 취미 정도의 역할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시대에서 내가 이게 사실은 필요 조건인데 어려운 거에 대한 걸 내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인지, 길게 본다고 했을 때. 그래서 보통은 공부라고 하는 거가 보통 이제 어떤 소위 자격증이나 이런 걸 생각할 때 한 반년, 1년 빡세게 공부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따서 전문성을 획득을 하면 내가 그걸로 꿀 빨고 사는, 약간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테이블한 그런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냐? 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22개월 아들이 제가 지금 키우고 있고, 이제 와이프 뱃속에 이제 둘째 아들도 있고 한데, 그 어떤 옛날의 기저였으면 그 소위 말해서 뭐 이제 그 어떤 전공이든 어떤 대학이든 그런 게 포인트인데, 저는 이 문해력을 얻는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게 좋은 대학 메인 밸류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정말로 진솔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뻔뻔해지고 본인 표현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제 자녀 세대가 살아갈 때 필요한 거, 사실 우리 세대도 지금 이 필요한 스킬셋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좀 피부로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거에 그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 어떤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기대수 한 100기까지 흘러가는 것도 영 비현실적인 것들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실 진짜 되게 애써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저도 어떤 걸 드러내고 어떤 걸 드리는 어떤 커뮤니티를 빌딩하는 입장에서 드리고 있는 게 있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제가 내놓으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문화가 형성이 돼야 거기서부터 계속 이런 어떤 게 설 건데, 참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근데 저는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 돈벌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모든 의미에서. 네. 약간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네. 어, 네, 그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앞서 성빈님께서도 그렇듯이 인더스트리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데요. 어, 뭔가 이제 주어진 이퀘이션들을 뭔가 유도해내고 그거 가지고 뭔가 쌓아 나가는 여러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주어진 이퀘이션에 대한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그런 찜찜함에 대해서 뭔가 해소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고, 또 하나 뭔가 좀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이제 그런 이퀘이션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공지능 도구들이나 뭐 GPT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도구들, 그런 도구 면에서 주어진 이퀘이션들을 활용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한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수학적 문해력이 중요하다 생각을 했고,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과 그런 부분들을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구체화는 하나 해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누군가 그냥 되게 까칠하게 구체적으로, 아, 그래, 내가 당신 말하는 대로 기대 공부 열심히 했다 치자. 한 2년 열심히 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내가 그거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건데? 라고 음. 누군가가 구체적으로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 제가 상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해보면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이제 보시는 방식은 논문을 읽어요. 그럼 그 논문들에 대해서 여러 방식으로 본인들 프롬프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시겠죠? 그렇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은 현재 아주 구체적인 일변수미적 분학과
2 곱하기 2 행렬로 환원하는 방식으로 대상들을 보고 계시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환원되는 것처럼 안 보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가 중요하다. 이거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의 대상을 정말로 구체적인 일변수 미적분학, 정말로 구체적인 2 곱하기 2 행렬로 내려서 실체가 뭔지를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다 블로그에서 해놓는 설명들 다 비슷비슷하게 얘기해요. 다 실질적으로 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들이 예를 들어서 뭐 통계다 다 엘보 얘기하는데 다 얘기하는 방식조차 다 똑같아요. 그 천편일률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GPT 학습조차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바뀌게 되냐면 내가 지금 보는 어떤 미지의 어떤 수학적인 대상들을 미적분학과 이 추상화돼서 되어 있는 대상들을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으로 내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내리는 그 층위가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되어지는 층이고 그게 수학적 문해력이 자랐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런데 그 작업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대수 위상의 체계가 어떻게 잡혀야 되는지는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대수의 어떤 리스트 올라가는 걸 보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초반부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연습하시는 이제 집합론 기초 근데 그것도 같이 리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가 있고 그 다음이 해석학개론이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선형대수로 가기 위한 군이론 작업을 조금 하고요. 그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좋은 책 중에 이제 선형대사 군이라는 이제 이인석 교수님의 책이 있는데 좀 제가 이제 그걸 염두에 놓고 만든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좀 그 공유하는 어떤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상대수의 어떤 군이론에 대한 것과 선형대수가 같이 가는 그 라인이 이제 그 다음에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선형대수의 과정에서 이런 추상화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랑 다 매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는 있냐면 이 컨텐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학 전공 공부하시면서 해석학 개론 이런 것들을 한 학기나 1년 정도 코스학으로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여러 선생님 좋은 노트를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해석학 개론은 실수축 위에서 미적분학을 엄밀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세팅들이 대부분 실제 논문들은 실수축에서 다루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세팅을 바꾸는 것마다 다 정의 다시 해야 되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확인한 거 다 해야 되는데 싫잖아요. 그래서 뭐를 믿으시면 괜찮냐면 기대수는 해석대수 위상에 대해서 이게 왜 정말로 내가 가장 추상화해서 다룰 수 있는 어떤 이제 공간에서의 미적분학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쇼컷으로 효율적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해요. 그래서 근데 그 과정에서 왜 갑자기 이 얘기하는 해석결을 갑자기 이 얘기하다 저기로 점프하지 그런 것들은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초심자 입장에서는 당연 그러면 물어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느냐? 그러면 당연히 다 설명해 드려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완성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라기보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실제로 2년 안에 이 모든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뭐가 바뀌느냐? 그 미적분학과 선형대 수학으로 구체적으로 내려서 보는 그 해상도가 그냥 완전히 지금이랑 다른 지점일 것이다. 이 공부의 보상. 1번. 그리고 그 2번 층의 어떤 보상은 이제 어떤 거냐면 해석대수 위상의 체계 자체가 이게 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추상한 얘기에 불과한지가 이 각각의 추상적인 것들을 볼 때 명명백백하게 보여야 수학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지는 거야. 아, 뭔 말인지 다 알아보겠다. 이게 그 언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랑 완전히 다른 층이. 그 작업을 그 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믿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얻게 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만약에 논문 쓰고 막 이제 커리어적인 거 얻고자 하시는 것들 그거 다 보상으로 따라와요. 그 제가 이제 지금 수질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거는 그 제가 이제 그 요새 이제 뭐죠? 그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탑스쿨 출신들은 이제 어떤 학부 좋은 데 나와서 이제 교수 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저는 수질 출신의 교수들이 많을 거라고 나중에 확신해요. 제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커리어를 밟은 분들이 나올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그 어떤 좋은 어떤 양질의 문화를 지금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 여기가 지금 모두한테 다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얘기하는 게 기대수 5기가 중요하다도 있지만 기대수 5기가 아니어도 돼요. 수준에서 있는 모든 제가 다 이 기준에서 대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들 얘기를 뻔뻔하게 드러내시면 그냥 그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터디가 여러 개 그냥 병렬로 나오면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네, 혹시 다른 분들? 네, 안녕하세요. 그 멤버 모음에는 올라가 있지 않았지만 일단 네, 참여하고 싶어서 들어와서 일단 들어봤고요. 뭐 제가 일단 참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공개 나온 백그라운드는 비슷하고 지금 현재 취업 준비를 네, 하고 있는데 이 문화에 대해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고 이제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경험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설명 들었을 때 되게 좋아가지고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참여하는 게 맞는지 몰라서
네, 여쭤봅니다. 일단은 당연하지만 저도 몰라요. 당연하지만.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냥, 심지어 똑같은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는 당연히 제가 이제 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필요 조건으로는 본인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살아남으려면 본인 얘기를 하는 게 필요 조건인 것 같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본인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경우들은 수준이 참 많다. 조용히 계시는 가운데 안 드러내는 가운데 그냥 시간 흐르다가 수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윤리적인 문제도 전혀 아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이다. 그런 것도 전혀 아니라 누군가는 공부하겠다고 이렇게 하겠다. 그냥 그 정도로 하는 건 맞으니까요. 근데 어떤 경우들은 있냐면 수학적으로 전혀 배경상 준비가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있어 보니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이게 3기의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그냥 실명을 얘기할게요. 김남우 선생님의 경우인데 제가 수학 전공도 아니고 이제 약간 통계 쪽이고 수학에 별 관심도 사실 처음에는 없었고 물론 지금 이제 수학 소위 이제 과외할 만큼 어떤 학원 강사할 만큼 수학을 어떤 가르치고 이런 뭐 거는 있는데 전공 수학에 대한 얘기니까 그러다가 기대 3기 연다고 했을 때 이건 도대체 내 거가 아니다. 이게 있었는데, 기대 3기에 리딩 하시는 배동 선생님이랑 다변수 미적분학 공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수준에서 반년 정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기대수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선생님 보고 조인하겠다 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근래, 혹시 원하면 박사과정 오겠다 하면 내가 지원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는 지식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고, 어떻게 뻔뻔한지를 봐요. 잘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거기서 본인의 방식으로 어쨌든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무리가 안 되는 그런 선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기대수 3기 처음 했었을 때는 소위 지식적으로 훨씬 더 잘 아는 분들의 경우는 지금 이제 3기가 좀 진행된 시점에서는 많이 이제 시들시들해진 면들이 오히려 있고 그게 꼭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게 그래서 사실 몰라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어떤 거냐면 솔직한 얘기들을 남기시면 수준에서 그러니까 기대수 5기가 남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제가 캐치가 되는 만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 새로운 스터디가 나올 수도 있고 기존 스터디 들어가는 형태일 수도 있고 여기에 남는 그거는 겪어봐야 알아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이면 괜찮아요. 그냥 참여해보고 솔직한 얘기를 디스코드에 좀 남기시면 그거가 어쨌든 이제 제가 적어도 반영을 하려고는 애를 쓴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힘든 건 언제 어떤 경우냐면 그냥 입을 다물고 쭉 가요. 그러다가 사라지면 그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정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게 뻔뻔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가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저도 이거 단연간의 경험이에요. 이 수질 채널 이제 하면서 이 스텝이 참 수학 공부할 때 진짜 너무너무 가장 힘든 스텝이구나. 그리고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다 이제 서로 모르시니까 아직은 그런 것도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래서 모르겠다는 말을 제가 좀 거창하게 했습니다. 네, 혹시 또 더 얘기하실 분들 있으시면 듣고요. 저는 8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하셨나요? 더 없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음 주부터 매주 진행이 되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리딩 하시는 분들은 리딩에 대한 제가 줌 계정은 하나를 드릴 거거든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서 로그인은 경우에 따라서는 왔다 갔다 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리딩하는 계정은 이제 리딩 하시는 분이 그 주간에 가져가시면 되고, 그, 그리고 일단 진도들을 나가시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일단 살펴보자고요. 보기로 하고, 그리고 어, 일단은 어디까지는 제가 특별히 안 건드리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유튜브 그것만 제가 공유해가지고 보여드리고. 아이고, 잠시만요. 영상 목록이요. 수줄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일단은 뭐를 하셔야 되냐면 요거 리뷰를 하십시오. 풀어오신 것들 있죠.
그래서 이제 서로 풀어온 것들 이제 리뷰하시면서 이거 나 정말로 솔직히 진짜로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갭에 대해서 혹시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일단 대화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좀 천천히 좀 보시고요. 여기까지 천천히 보시면 이제 여기까지. 천천히.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악명이 높은 해석학 개론의 어떤 그 공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하다 보면 많이 당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칭찬했던 그 김나온 선생님의 경우는 제가 어떤 포인트 칭찬했냐면 혼자서 나 솔직히 이거 무슨 뭔 짓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들을 꿋꿋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포인트를 칭찬했어요. 보통 그냥 일단은 뒤에서 따로 알아봐야지 하고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꿋꿋하게 나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선에서 불편함을 얘기하냐면 그 이제 계속 어떤 그 실수의 공리에 대해서 동치 명제들을 계속 다뤄요 실질적으로 다루는데 논리적으로 다 말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다 말이 되는데 여전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싫다 오히려 논리적으로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포인트를 칭찬을 해요 어떤 나는 어떻게 느낀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이 말들을 계속 이거 내뱉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제 아는 사람이 오히려 설명해 주고 있을 때.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제가 보통 강조해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제가 좀 봐야 돼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되는 것도 한 세월 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를 얘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추상대수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보통 공학계통의 분들은 무지하게 당황하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지랄이란 말이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그래서 이제 요거가 특히나 이게 왜 미적분학 이야기냐라고 하면 이거 뭔 씨나라카 홍소리란 말이냐 이 언어에 도대체 미적분학이 어디 있단 말이냐 이 느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핵심은 그 어떤 내 불편함들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선에서 실제로 다 해소가 되어진다. 이거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수준에서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어떠셨는지. 그러면 그 어떤 그 이제 증인 성격으로서 꼭 제가 말하는 거에 지지되는 입장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어떤 그 리소스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까지 하반기까지 좀 그냥 되는 거 좀 보다가 제 입장에서 이제 그 중간 과정 보면서 빨리 조인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지금 빨리 좀 고쳐야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진짜 보다가 그냥 이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려서 이제 2주간에 내가 한번 조인해서 같이 좀 얘기 좀 나누고 싶다. 그럴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각자 이제 삶에 대해서 너무 뭐죠? 그 지장이 안 가는 선에서 그냥 스터디가 세월아내어라 그냥 굴러가는 그런 거면 족합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없으면 마무리하고요. 혹시 리더분 두 분만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듣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어, 그 다음 주 시간은 저희가 디스코드에 올려서 정하면 되나요? 아니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조금 정하고 가면 되나요? 제 개인의 생각에 물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뭐 언제나 익스포넨셜 디케이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많이 확보하는 게 좋아요. 빠를 음,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레코드가 이제 마치고 올라갈 텐데 올라가는 거를 보고 한두 명 정도는 더 조인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의미에서 디스코드 조율하시면 어떨까가 제 개인의 생각인데 뭐 사실 상관없어요. 그냥 정해놓고 사람들이 해도 되는 거기는 하니까 그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5명 정도 남으면 제일 좋아요. 그 어떤 대화가 되고 이게 다 맞는 이게 나가시는 분들이 안 나쁜 것이다 그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자의 필요에 맞게 되는 건데 길에서 진도가 나가는 방식으로 5명 정도만 이게 대화가 맞아버리면 그 진도 나가면서 나중에 배우는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 중간 과정에서 그리고 이게 에너지가 안 드는 방식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네, 되게 이제 얻어가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팀 빌딩으로서 이 초반부 지식들이 기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다른 한 분까지 오늘 얘기 듣고 레코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박규빈 선생님. 혹시 질문 말씀. 하나만 해도 네, 괜찮을까요? 네. 저 그냥 전체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이게 지금 올려주신 그 백그라운드랑 봤을 때 순수 수학 전공부는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과제 많이 올리셨잖아요. 이게 좀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좀 궁금했던 게, 수학 전공이 아니신데, 이렇게 막 되게 톡톡 잘 올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들은 혹시 이런 걸 수업으로 들으시는지 막 그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별건 아닌데. 저는 아, 전혀 손을 못 대가지고 못 풀어서 모르겠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점이 딱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할 말들 많을 거거든요. 실제. 근데 그 그래서 한마디가 어려워요. 이 한마디. 그 그냥 별건인데 어떻게 푸셨는지 아니면 뭐 수업으로서 조금 챙겨 들으셨는지 막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다른 분야 분들은 저희 분야는 없을 거라고 제가 좀 확신을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 어떤 각자 하실 말들이, 할 말씀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이제 보는 층에서 뭐냐면, 사실 다 엉망이에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나도? 사실 너도? 이러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몇 번 그냥 설명을 그냥 단순히 들으시면 그냥 이해가 가거든요. 어떻게 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그냥 스터디 때 같이 해버리시고 끝내버리시면 돼요. 그 스터디가 끝난 시점에서 노트 하나를 다 나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런 포인트 있죠. 그러니까 나 솔직히 이게 여러 측면. 그러니까 내가 스킬셋적으로 해본 적이 실제로 이런 유의 훈련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실제로 없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설령 해봤다고 해도 사실은 불편한 이런 것들을 증폭시켜서 스터디를 끝내면 돼요. 왜냐하면 증폭이 되면 오히려 뭐 제가 됐든 수준이 실제로 이제 현업 수학자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조인해가지고 그거 해소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드러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만약에 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강부터 3강은 사실 이제 수준에서는 증명 기초라는 걸로 한 학기제로 따로 있다. 실제로 한 학기 수업이에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안 그러면 대학교에서 이걸 왜 한 학기 보통 파운데이션 매스매틱스나 어떤 셋 디어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학기인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풀리는 분들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배경이 있든. 근데 이제 그 얘기들은 이제 나눠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아니라고 보는 건 어떤 거냐면 그 뭐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스스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내가 맞는다고 적었는데 내가 이걸 맞는 말을 적고 있는지 틀린 말을 적고 있는지 그 기준 같은 그런 선들이 안 서 있는 건데 근데 왜 그냥 두냐면 어차피 해보면서 알게 되거든요. 어차피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씩 교정이 되는 어떤 이제 팀으로 되는 문제여가지고 단순히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는 거거든요. 전달이 좀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들이 안 풀리시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게 맞나라는 고민하시는 거라면 사실 맞아요. 그러면 그거 같이 이제 그러면 이제 푸신 분들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죠. 어떻게 푸는 건지, 증명을 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확신하는지 본인 거가. 그리고 그래서 애매한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디스커션을 나누고 그래서 그런 게 나한테 필요하겠느냐라는 거는 있겠고, 어, 그, 그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건 최정 박사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뭐 기대수 진도를 다 나간다 이거보다는 수학이 어쨌든 하나가 계산이고 하나가 논리인데 그 논리적 영역에 대한 보편적인 훈련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맛은 보시는 것 자체는 요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해두시면 두고두고 다른 지점이긴 해서 하시는 것도 사실 권해드리고 싶기는 해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이 품이 제 생각 그때 교수님하고 그냥 따로 얘기할 때도 잘할 잘할 것 같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품이 한두 푼 들어간 품이나 시간 같은 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이게 막 솔직히 특히 그 논리 부분을 도무지 막 따라갈 수 있을까 약간 그 좀 방해가 안 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지금도 솔직히 좀 아마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건 있어서 그런 것 몰라요.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최장근 박사님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이 기대수에 필요해요. 자, 이게 내 부족함을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이게 지금 본인만 드러내시니까 본인만 그렇다고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똑같다니까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근데 이 표현이 힘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없으면 스터디가 죽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반드시 지금 지금 표현은 제가 오히려 스터디 입장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것과는 별개로 스터디 품이 어떤 식으로 덜 들기 시작하냐 제가 구조도 말씀드리자면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을 진짜로 하나도 안 쓰시고 그냥 디스코드에다가 혹시 설명을 해달라. 내가 이제 스터디 때 들어가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다. 하면 리더분들은 준비를 해오실 거잖아요.
그쵸? 리더분들은 적어도 해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들어보신 다음에 또 약간, 아, 내 점수는요. 나 이런 거 여전히 잘 모르겠고. 이런 얘기들을 또 하면 거기서 진도가 늦춰질 거잖아요. 거기서 질질 끌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주파수가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경계하는 게, 저 지금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일감수 상황이 잘 풀린다는 거, 이게 진짜로 잘 풀리는 건가? 제가 말했죠. 이거 한 학기 진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지금 5기에서 그게 힘든 분들이, 아, 이거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증명기초 2기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실제로 트레이닝에 뭐가 필요한지를 본인들이 인지를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감 상황, 이거 말하자면 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그 보통 그 대학에서 시스템 어떻게 넣냐면, 이거 10불 이상 못 받으면 전공을 못 듣게 해놔요. 캘리포니아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풀린다고가 있는, 뭐 굉장히 보편적인 의미에서 있는 건데, 그러면 풀고 나서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솔직히 어떤지 안 나오잖아요. 뭐가 맞는 칙이냐 이거예요. 그쵸?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아까 말했던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이 표현이 나와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선이 어렵다. 약간 그게 제가 이제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제가 뻔뻔해져야 된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 표현이 뻔뻔함이라고 제가 지금 말하는 딱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이거 진도 따라가는 거는 이거 일도 아니고, 어떤 식으로 진도가 나가지게 되냐면, 한 주에 한 번 그냥 스터디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냥 진짜 진짜 까놓고, 나 진짜 뭐 공부한 것도 아닌데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좀 보시다 보면 이 인터페이스가 이해가 가기 시작하거든요. 아니, 뭔 말하는지 알겠다. 라는 게 가면,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생각이 도는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게임 하듯이 그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통 오히려 지금 최영 박사님 같은 경우는 좀 건강한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밌어가지고, 아, 나 이거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보통 그 고민을 하는 쪽으로 가요. 기대서 공부들 계속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와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딴 걸 못 하겠는, 그 고민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흘러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표현이 지금 제가 오늘 딱 하나 오늘 건졌어요. 그러니까 나 솔직히 잘 안 풀린다. 이 표현이 너무 어렵다니까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표현이. 왜 이 표현을 안 하냐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있어야 스터디가 살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망하냐면, 1, 2, 3가 그래서 진도 쭉 나갈 거잖아요. 3주 지나면. 그럼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다 그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뒤에서 공부하고 와야지. 아니라니까요. 그냥 공부하고 오지 마시고, 매주 공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스케줄을. 그때부터 들어가서 공부하셔도 되는 거예요. 공부해 온 사람이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전달이 될까요? 진짜로 물리적으로 시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한 방식으로 스터디들이 잘 진행이 돼요. 실제로.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타겟 몇 명을 말씀을 드리면, 1기는 이승진 선생님. 단톡방이나 디스코드에 대화를 발생시켜 보시기 바래요. 1기에 이승진 선생님, 2기에 김도하 선생님, 남기민 선생님, 구태영 선생님, 강성원 선생님은 보통 너무 투마치 토크여가지고 오히려 너무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오히려 빼고 싶고, 그, 제 의도를 너무 많이 이해하시는 것도 다름에서 문제여서. 그리고 3기에 김나온 선생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추천하고, 그리고 4기는 백재민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어떤 물어봐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공부, 그러니까 이게 물어본다는 센스가, 그분들이 지금 공부를 굉장히 대단히 잘하고 있어서 그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한 거는 뻔뻔한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른다라는 말을 뻔뻔하게 하는 경우들. 그러면 공부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진짜. 지금 이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 푸는데 왜 모른다는 얘기 안 나오지? 진짜 다 아나? 다 안다는 거는 1년, 한 학기치의 공부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게 진짜 된 건가? 그럼 증명기초의 문제들이 풀린다는 뜻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배경이 없더라면. 약간 그런 센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 전달이 될까요? 제 경험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제가 석사 이제 면접을 봤었을 때, 이제 제가 제가 자대만 썼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문제 중에서 제가 어떤 걸 못 풀었냐면, 이제 면접이었어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 물어봤던 게, 저 같은 학생이 만약에 대학원 진학하다 하면 제가 부지하게 혼낼 것 같아요. 이제 개념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떤 문제를 저한테 물어봤냐면, 논 네거티브 리얼 넘버가 임의의 양수보다 작으면 0이라는 걸 증명하라. 라는 문제를 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의도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규율법을 써야 된다는 걸 봐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임의의 양수를 고정해야 돼요. 이 논증을 만들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스킬셋이거든요. 잘 모르면 안 된다고 하자. 이것과 임의의 입실론을 고정할 때 이 한마디를 내뱉는 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증명기초 1기의 경우는 스터디가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한 학기치 제가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한 거 그 7개 과제거든요. 그 쿼터 시스템, 그러니까 10주 시스템에 7개 과제를 내는데 세 번째 과제까지 가는데 지금 한 40번까지 40주를 쓰더라고요. 되게 느린 거죠. 근데 저는 되게 건강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훈련을 하냐면 왜 나는 그 아니라고 하자 이 한마디가 안 나올까? 귀류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첫 줄이 제일 어렵거든요. 아니라고 가져가자. 이 한마디. 이 한마디라면 그 다음 수준이 쳐져. 이 한마디가 안 나오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이 한마디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내 방식대로 자유자재로 구사가 돼야 되잖아요. 내 어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랑 이 논리적으로 구술하는 거랑 이게 왔다 갔다가 돼야 되고 거기서 그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남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공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당황하기 쉬운 지점들이고 저도 다 그랬어요. 이게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교통 정리가 되면 되게 날라다니게 돼요. 그 몇 가지 스킬셋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된다. 그래서 최장 박사님 지금 말씀하신 기준으로는 공부하시길 권해요. 되게 제가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저는 진짜 무슨 뭐 질문을 뭘 해야 될지 되는지도 전혀 좀 감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뭐라 뭐 진짜 다짜고짜 와가지고 나 하나도 모르겠다 약간 그러기가 좀 힘들잖아 그런 것 그게 필요하니까요. 같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뻔뻔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오히려 이제 공부를 뭔가 열심히 하고 오는 그거는 흥분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거 말고 그냥 다들 이렇게 해도 진짜로 시도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 진짜로 정말로 이제 하늘의 맹세컨대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오기로 하자. 그래서 만나서 노트를 펴요. 공유를 해요. 그 있잖아요. 레퍼런스 노트 그냥 펴놓고 이거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시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리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랑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놓는 거가 사실 훨씬 득이에요. 모든 의미에서. 한 7, 8명 정도 팀으로 돼서 나중에 이게 대화가 잘 굴러가면 얼마나 이게 배움에서 그게 나한테 크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 한 명 한 명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 어떤 이득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텐션을 낮추고 흥분을 낮추는 가운데 그럼 이제 노트 펴놓으면 최장문 박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나 여기서 도대체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면 누군가 거기서 호응을 해주는 거죠. 아, 나도 사실 그렇다. 도대체 뭐 어쩌라는 것이냐. 그런데 그러다 보면 분명히 실마리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디스커션에만 나는 솔직히 나 지금 AI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도대체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거랑 AI에서 뭔 상관이란 말이냐. 이런 불평들을 쏟아놓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해소가 돼요. 진짜로. 그래서 어떤 판에 박힌 말을 하라라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에요. 그냥 내 정말 솔직한 감상. 내가 보는 관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거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해소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최장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현 해도 돼? 정말 하셔야 여기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좀 전달이 될까요? 네,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네,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 거기서 이제 더 불편함들을 더 이제 좀 키우시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마치는 시점에서 뒤끝이 남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익숙해지고 끝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대화를 했고 내가 이런 거를 모르는 것 같다. 내가 이런 걸 아는 거. 나 이런 거 너무 짜증난다. 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나 이런 거에 관심 있다. 나 이런 거 솔직히 관심 없는데 왜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주관적인 감상들이 근데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로 해서 근데 그러면 해소가 되고 그게 하다 보면 재밌네. 왜냐하면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레코드 마무리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에는 해석 대수 위상이라고 하는 수학자들이 소중하게 남겨야 된다고 만든 체계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체계들은 천재 수학자가 만들었잖아요. 보편성을 담보해요. 그 보편성에는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또한 들어간다고 제가 확신해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추상화되어 있는지는 외계어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 방식으로 와닿지만 분명히 사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좀 경험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아, 이런 책이 내가 직접 쓰게 되는 거랑 오히려 별개로, 그러니까 공학 계통은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될 수 있는 면이 있는 것 사실인 것과 별개로, 왜 이런 식으로 수학자들이 체계들을 기술하고자 했었을까? 왜 너무 생뚱맞는 느낌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물어보면, 이제 구하면 알게 되는 약간 그런
라인들이고 그게 정수화 공부하는 어떤 방식이 되어진다. 네, 오늘 레코드는 여기서 줄입니다.